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조금 위험하다,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서 조정이 언제까지 갈지 요거 이제 한번 봐야 되고요. 엔화 강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적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적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잭슨홀 미팅이 시작이 되면서 여기에 눈이 이제 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차분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마감 상황 보면요. 코스피 시장은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배터리 관련주들, LG 화학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일단 지수는 땡겨놨습니다. 현물 매도를 보시면은 외인들은 300억 정도 순매수,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거래 대금도 그렇고 특별히 시장을 때려 내리는 주체들은 없었습니다. 아침에 개인들이 들어갔다가 막판에 좀 나오는 모습 정도를 보였는데 문제는 이제 코스닥이죠. 그동안 코스피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땡겨 올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1%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외국인들이 3,4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총 규모로 본다면 외국인들 오늘 뭐 3,400억 매도했다면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는 한 1조 넘게 매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매도가 상당히 강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종목들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다른 쪽 종목들은 오늘 급락을 좀 세게 맞은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외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6%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배터리 쪽은 아직까지 바닥이 잡혔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 플레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에코프로 BM도 매수를 했고요. 삼성 SDI, 에코프로 이렇게 포스코 홀딩스까지 전부 다 배터리 종목들을 일제 매수를 했는데 요거는 며칠을 좀 두고 보자. 지금 배터리에 물을 탄다든지 아니면 신규 매수 들어가는 것들은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적어도 탄산 리튬 가격이 일정 부분 급등을 해가지고 가격 반전이 나온다. 이런 센티가 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탄산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폭의 급등 나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요것 때문에 지금 올라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인데 어제 오늘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오면서 거래량도 좀 터졌죠. 그러면서 탄산 리튬 가격이 튀었다. 그러면서 배터리 쪽에 베팅이 들어가는데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 반등했다가 이렇게 이평선 못 넘어가고 다시 빠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기술적 반등 수준인지 아니면 업황 자체가 돌아서는지 이것은 조금 더 두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오늘 한국전력 매수했고 기관도 한국전력 매수를 했습니다. 무려 6% 가까운 상승들이 장중에 터졌는데 한국전력을 매수하는 것은 뭡니까? 방어주 성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국전력은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고 포트에 좀 편입해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역시나 밸류업 쪽과 배터리 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요거는 이제 정부 정책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도 이제 매수가 들어왔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계속해서 빠졌었는데 오늘 4%대 반등. 뭐 바이오는 하나 정도 갖고 가는데 우리나라 바이오 종목들 매매할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정부에서 테마주들 특히 이제 바이오 테마에 대해서 이제 경보를 발령을 했죠. 그러면서 서울제약부터 시작해서 뭐 엠폭스 관련주라든지 코로나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는데 걔네는 그냥 수급 가지고 노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게 끌고 갈 수는 없고 바이오 쪽에서 간다고 한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큰 종목들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외인들 매도한 종목들을 보니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을 좀 팔았습니다. 기관들도 똑같이 이런 종목들 팔았고 HLB까지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유한양행 뭐 이런 종목들에 있어서는 오늘 재료가 나오면서 셀 온이 터졌죠. 그러니까 재료만 나오면 우리 시장은 일단 때리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호재가 떴을 때 여러분들 매수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엔화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폭락을 했던 지점이죠.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있고요. 사상 최고치를 갔다가 엔화가 이렇게 강세로 가버리니까 폭락, 반등 나왔다 또 폭락. 그래서 8월 5일 날 완전 작살이 났습니다. 그죠?
완전 박살나고 나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올라오고 나서 엔화가 출렁출렁합니다. 또 엔화가 이렇게 빠졌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니케이 지수는 버티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엔화 강세에 적응한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악재는요 한번 터지고 나면 거기에 적응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엔화가 강세로 가면 시장이 자동적으로 내려왔었는데, 그런 흐름들은 점점 희석이 되어 갈 것이다.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엔화가 이제 이렇게 강세로 갈 거예요. 우에다 총재가 국회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 추가로 하겠다 그러면 강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니까 엔캐리 청산은 언제 된다? 강세로 가다가 얘가 이렇게 다시 약세로 도는 구간에서 엔캐리 청산이 채권 시장에서도 나오더라. 그래서 지금 엔화 이렇게 강세로 가면서 시장이 폭락했던 것들은 헤지 펀드들 있죠. 헤지 펀드에서 엔화를 빌려가지고 투기적으로 빅테크에 매수를 했던 것들, 포지션들이 다 털리면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것은 그런 헤지 펀드의 투기적인 자본이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 엔캐리 청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증시 그리고 경기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좀 몇 개월에 걸쳐서 추적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제가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외국인 쪽에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매도, 그러니까 선물 누적 매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3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어디까지 나왔냐면 마이너스 2조까지.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5조 원을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5조 원 전후에 순매도가 터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순매도 이후에 지금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시장이 빠지든 어쨌든 외인들은 4거래일 연속해서 환매를 하고 있다. 환매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가 들어왔습니까? 1조 5천억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럼 남은 거 얼마예요? 3조 5천억 정도. 이 정도의 추가 매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과거와 같이 아주 큰 급락을 보일 조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정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9월 달이 통계적으로 보면 1년 중에서 가장 약한 달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우리가 변동성들을 좀 조심한다라고 해서 현금을 조금 확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잭슨홀 미팅이 시작이 되는데, 이 잭슨홀 미팅이라는 것은요, 미국의 와이오밍주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마을의 이름은 잭슨이에요. 잭슨인데 록펠러 재단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자연경관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를 사가지고 시에다 기부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자연들을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현실로 본다면, 뭐 비교해 본다면 그린벨트를 지정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집들 보고 이러면 작아요. 여기서 증축을 하고 빌딩을 올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굉장히 고즈넉하고 좀 한산한 마을 도시가 되겠는데, 이 잭슨홀 미팅이 유명해졌던 것은 과거 1970년대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과 싸우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이름을 날렸었죠. 그래서 폴 볼커가 여기에 잭슨홀 미팅에 참석을 하면서 각국 정부의 재계 인사들부터 시작해서 은행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관례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이 올해도 열리는데, 이 잭슨홀 미팅에 있어서 자꾸 우리가 신경을 쓰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파월이 사고를 2번을 쳤습니다. 무슨 사고를 쳤냐면, 2021년에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수상하다. 인플레이션이 이때만 하더라도 몇 프로대였냐면 3%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0%대 있다가 3%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왔던 단어가 이거예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트랜지토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시적이라는 거죠. 이 지금 인플레이션은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나오는 인플레이션이지 이것이 고착화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선호 심리 자극을 하면서 시장이 급등을 하고, 여기에서 코로나 지원금들이 뿌려지니까 소비가 늘고, 그죠? 그러면서 재고가 공급망 때문에 전부 다 소진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격화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21년도에 패착 요것이 지금 미국 시장의 9%대까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불과 1년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 파월이 2021년 트랜지토리다라고 얘기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주 욕을 많이 먹고 난 다음에 뭘 했냐? 갑자기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22년 잭슨홀 미팅 때 인플레이션 잡겠다. 그래서 고금리를 2년 이상 끌고 갈 것으로 막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일본, 대만, 한국 증시 전부 다 폭락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제 연착륙 목표 포기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22년 여름 이후에 폭락장을 만든 게 이때죠. 그래서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키는 것은 잭슨홀 미팅 때문이 아니라 파월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지 이것에 이제 굉장히 시장의 관심 뭐 아니면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베팅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장도 이제 반등이 나왔고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 향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잠정치로 2분기 국제 투자 대차 대조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에 대외 금융자산이 늘었는데 직접 투자가 100억 달러 이상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다? 서학개미. 그죠?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고 미국 시장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미국 시장은 이미 양도세가 있습니다. 양도세가 있는데 한국 시장에서도 금투세 얘기가 나오죠. 금투세 도입한다라고 하니까 어차피 양쪽에서 전부 세금을 맞을 바에는 나는 한국 시장 아니고 저 미국에 가서 투자한다. 그리고 미국의 직접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샀느냐 보니까 엔비디아가 1위입니다. 그죠? 순매수 결제 금액이 9일부터 15일 딱 일주일이죠. 6거래일간에 1억 2,630만 달러, 1,700억 원어치를 담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종목들을 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레버리지 ETF가 있어요. 미국에도 레버리지, 뭐 3배 레버리지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테슬라 2배 레버리지 ETF는 33%가 한국인입니다. 지분이 33%.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반도체 3배 ETF는 24%가 한국인. 그죠? 장기채도 23%.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는 18%. 울트라 프로 QQQ 이것도 14%.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한국인들이 미국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사게 되면 여기가 고점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것도 그거지만 한국 시장 피해서 미국 갔는데 미국에서 엔비디아 꺾이고 테슬라 꺾이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꺾이고 이러면서 두드러 맞으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과거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한번 2년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엔비디아거든요. 밑에 엔비디아 그리고 동그라미 치고 화살표를 해놨던 것은 실적 발표한 날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2023년 하반기 3분기 4분기에는 실적 발표하고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1분기 2분기에는 실적 발표하고 다음날 갭상승해서 급등. 그죠? 그 다음에 5월 달에도 갭 상승 이후 급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2024년에도 이렇게 2월 달에 실적 발표하고 급등, 그 다음에 5월 달 실적 발표하고 급등. 그래서 대체적으로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2022년부터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2022년 이때는 AI와 관련된 내용들이 별로 없었고 특히나 이때는 시장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 대세 하락 나오면서 8월 달에 저 누굽니까? 저 파월이 폴 볼커에 빙의하면서 금리 인상하고 그래서 모든 종목이 다 떨어졌었죠.
그죠? 그런데 2022년 AI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실적 발표하고 3거래일 동안은 빠졌지만 5거래일, 10거래일에는 상승. 그죠? 2023년에는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그죠? 3거래일 동안 올랐다가 잠깐 쉬었다가 10거래일 만에 10%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23년 5월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는 뭐 완전 급등했죠. 그리고 그 8월 달에는 좀 쉬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올랐다라는 거예요. 올해까지. 그래서 이런 경향을 봤을 때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시장이 좀 올라주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기점이 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언제입니까? 8월 28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29일 새벽이 되겠죠. 새벽. 이때 나오는데 지금 시장은 어떠냐? 현재부터 막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조정권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ADR을 보시면 요 제목을 안 바꿨어요. 제목 무시하시고 ADR을 보시면 코스피는 114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ADR이 120포인트 올라가면 과열이다 얘기를 하죠.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105선에서 104선까지 좀 밀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상승 종목이 꺾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상승 종목의 수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정방에서 이제 공유하는 시장 변곡 지표인데 요게 과열권 넘어섰습니다. 50 이상이 과열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과열권 올라갔다가 얘가 꺾이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꺾이고 나니까 요때는 꺾였다가 그죠? 꺾였다가 조정 좀 나오고 그죠? 꺾이면서 조정이 횡보 조정 나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고점을 쳤던 거고 이게 그 다음에 꺾이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큰 폭의 급락을 하죠. 그래서 과열권에서 요 시장 변곡 지표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꺾이기 시작하면 조정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조정에 좀 대비를 하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강한 주식 연구소에서는 텔레그램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잘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시차가 있어요. 그죠? 유튜브 시청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단타 하시는 분들, 급등주 하시는 분들,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종목 정보를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열었습니다. 이거 무료예요. 그래서 와서 보시면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파동에 따라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냐 이렇게 올라가다가 눌림목에서 잡으면 급등하는 종목들 그죠? 올라가다가 눌림목에서 잡으면 급등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일신바이오도 그저께 올랐고 IMBD액도 올랐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십시오. 특히나 초보 투자자분들 시장을 잘 모르겠고 내가 종목 뽑을 줄도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의 설명란에 올려놨으니까 무료 텔레그램 링크 따라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강한주식연구소 어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장에 대한 얘기들 아주 심도 깊게 또 쉽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초보 투자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아주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좋아요, 구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